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국민의힘을 달궜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이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퇴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오늘은 초선인 김승수, 정경희, 최승재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국회 본관의 당대표실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고 내일이죠? 이 자리에서 예. 사퇴 의견을 포함한 무제한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사퇴가 극단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변의 진단도 있고 해서 결국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하면서 이 행사는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됐다. 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불씨가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그간 충돌했었던 김용남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용남 특보는 그간 이핵관을 거론하면서 당대표가 함부로 급여주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조수진 최고는 이 대표를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SNS에서 공유를 하면서 예. 결국에 양측 간의 충돌이 격화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30일 회의에서 논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징계 논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의 갈등과 무관하게 이경민 서울시당 부대변인도 징계위 회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대변인의 경우는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새시대 준비위원회 영입을 두고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당내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주도권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공정 경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면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겠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하면 공정이 대표적 브랜드인데 공정이 가장 안 지켜지는 분야가 바로 경제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윤 후보에게 자신이 강력하게 권했다라고 밝히면서 진솔한 사과로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예. 금년 말에 지지율의 변곡점이 올 거다라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대목도 등장을 했는데요. 당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퇴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는 윤 후보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잘 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밝혔는데 또 다른 형태의 압박, 강원 양면 전술을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쓰고 있다. 이렇게 또 풀이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대위 직책 복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윤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예. 다만 아직까지 윤 후보라든지 그 주변에서 연락은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뉴스를 듣고도 많이들 놀라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는가 이 부분인데. 자, 일단 국민의힘 당내 갈등 극한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그의 모양새입니다. 징계 윤리위도 지금 열릴 예정인 것 같고 진 작가님부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 다시 돌아가는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윤 후보도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했고, 예. 그다음 이준석 대표도 조건만 맞춰준다면 돌아갈 수 있다라 그러는데 사실상 그 조건 자체가 별 의미가 좀 없어졌거든요. 지금 그 선대위 회의를 그 윤석열 후보가 직접 주재하고 있고 거기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윤핵관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준석 후보가 이제 윤핵관을 대표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많이 좀 사라진 것이고 예. 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뭐랄까 자기가 선대위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는 건 좋은데 네.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대에서 누구를 인선을 했다, 영입을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만 의견을 막 내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은 선거 기조 전체를 정하는 거고 그건 후보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런 월권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자기가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2030의 대변하고 그들의 감성에 맞게끔 말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매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전권을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최상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결국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자, 김성희 소장님. 저는 뭐 지금 말 그대로 사면 윤가 사방에서 윤석열 노래만 들리고 이준석 대표만 혼자 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라는 해석에는 동의하는데 예. 진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2030 세대와 홍보 분야에서 이준석 대표의 전문성을 믿는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세대를 아울러서 본인이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고 그걸로 지금 20몇 %에도 헤매던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린 당사자가 이준석인데 지금 이 국면에선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2030 남성들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홍보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더라도 목소리를 좀 높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 약간 실무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대략 들어가는 선거 대선벽이 514억 풀로 채웠으면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현수막이나 자동차 등 그러니까 이 트럭들 유세 트럭 등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좀 이상하게 들어가는 데들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걸 좀 안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선거 비용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번 대선을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그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부딪힐 거로 봐서 하여튼 저는 계속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또 이제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 당규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일단은 대선 후보가 뽑히면은 당무 우선권을 갖잖아요. 후보 라고 중심으로 한다면 가죠. 그의 그 후보의 견해를 일단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자기 역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이 또 공정 경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또 호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김성애 소장님부터. 사실 뭐 폄훼할 생각까지는 없지만 예. 2017년 본인 출마하실 때 했던 얘기 그대로 재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예. 공정이라 바뀐 것은 어쨌든 경제라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 네.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 즉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무슨 그림을 그린지 궁금하신 분들은 2017년 이분 출마하실 때 어떤 출마 선언문이랑 내용들만 보시면 그때에 비해서 뭐 바뀐 게 없어서 뭐 딱히 뭐 평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 작가님? 이게 이제 기조의 문제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책 참모들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자유지상주의적인 관념이 좀 강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뭐죠? 몇 시간? 200 몇 시간이더라. 120시간.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주 52시간 노동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황당한 얘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이사제 같은 것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선이 지금 두 개가 지금 혼재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공정 경제로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보수주의자들 흔히 갖고 있는 그런 시장 만능주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훨씬 더 약자와의 동행 쪽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아젠다 세팅은 됐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겠죠.라고 한다면은 선대위가 이제 급속히 안정감을 좀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반면에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뭐 갑자기 보유세는 또 유보한다 그러고 또 그 뭐 토지 보유세인가 국토 보유세인가 또 올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올린다는 거지 내린다라는 거지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유보를 해서 그 물량을 풀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토보유세는 신설을 해서 비중을 그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상충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원래 기조는 이런 거란 말이죠. 자기가 얘기를 했던 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조에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꾸 애들립으로 던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토론 이러는데 지금 가장 이재명 후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없어요 지금. 근데 토론을 안 기조가- 하겠다는 사람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예. 기조가 없어가지고 일단
뭐라 하는지 뭔지를 모르겠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다시 그리고 돌아가면 예, 예, 지금 김 말씀하신 소장님? 대로 네. 해도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 정책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종인 총괄이 선거 기간 동안은 그렇게 끌고 가겠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분이 어떤 쪽으로 경제 정책을 끌고 갈지에 대한 그림은 본인이 좀 확정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 방향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2부에서 예. 김재현 최고위원과 함께 또 이 말씀 나눠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가운데 새롭게 또 조명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살짝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예. 아직까지 유력 주자라기에는 부족한 상황인데 연대 대상으로는 거대 정당으로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전향적 언급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월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합정부라든지 여기에 함께하는 방안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일단 국민의당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이에 대해서 달콤한 헛꿈이라고 헛꿈이다. 즉각 반박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당사자인데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면서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상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색을 또 내비쳤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 쪽에서도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일환으로 비춰지고 있는 행보가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것입니다. 예.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던 무렵 함께했었던 오랜 친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인사고요. 그래서 자연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포석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도 안 후보와 가깝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김 교수의 경우는 부정선거론을 또 펴고 있는데 이 김 교수가 국민의힘 국민의당 연대의 매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의문 또 한편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야 양당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 현재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국민의당 총괄 선대 본부장이시죠. 이태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연대 연합 제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을 함께 심판하겠다는 뜻이냐? 정략적 판 흔들기 발언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의미인지 풀어주신다면? 그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자기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송 대표 발언이 느닷없는 발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략적인 판 흔들기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이 중도표가 안 대표에게 쏠리는 것을 아마 차단하기 위한 그런 수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해석도 이제 우리 캠프에서는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 대표의 어떤 안철수 후보의 기본 기조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이고 정권 교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제1야당 후보에 비해서 누가 더 제대로 된 좋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려보자 이런 것이 이제 캠프의 입장인데. 예. 근데 이제 느닷없이 여당 대표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인데 여당 대표가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건 정말 자기 부정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죠. 예. 의원님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하나 좀 궁금해지는데요. 김성애 소장입니다. 예.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희로서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예,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헌법상 내각 제정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총리 자리를 주겠다라는 약간 당근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거듭해서 그 송영길 대표 제안에 관심 없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아마도 예. 이제 옛날에 DJP 같은 연대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누군가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제 전형적인 옛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누군가가 저는 사실 우리 정치가 너무 이제 그동안 이제 오로나싱 이제 승자 독식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정치의 방식이 연합과 연립 이런 정치 행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동의할 거라고 보지만 예. 이 자리 나눠 먹기 이전에
이것이 국정 비전이나 철학 그리고 실천 방법에 있어서 정책적 공동 분모를 어떻게 만드냐. 그렇게 해서 공동의 국정 운영 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먼저고 중요하지. 이게 무슨 장관, 뭐 총리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송영길 제가 대표가 알기로는 동물 같은 경우는 아마 연정이나 이런 거라 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협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어쨌든 이 자리 나눠 먹기로 비춰지는 이런 제안, 이런 거는 아주 저희는 더 부담스럽고 거북하죠. 예. 예, 송 대표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또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판 흔들기는 오해다. 앞으로 정권 심판보다는 대한민국 발전이 중요하다. 안 후보가 제기하는 4차 산업이나 과학기술 발전 의제에 공감한다는 뜻이었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이런 과학기술 발전 전략 등을 놓고 함께 뭐 논의하거나 정책적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 협력이 아니라 뭐 저는 이제 후보 생각은 제가 뭐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 과학기술이나 뭐 안철수 후보가 이미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말씀하셨고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거기에 있다고 강조하는 입장에서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도 그런 거에 동의하신다면 저 부분이 오히려 누가 더 과학기술 정책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 볼 필요는 있겠다 두 분이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예, 토론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예, 최근에 그 보니까 역대급 비호감 대선 때문인지 안철수 후보의 가치가 치솟고 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까지 나오더라고요, 지지율이. 캠프에서 네.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그 후보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구하고 부산에서 일주일 다녀오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니면서 확실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셨다고 하고 음. 이 격려와 응원의 이제 그 소리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서 과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비전이나 도덕성 다 좋은데 이거 정권 교체 표 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이제 최근에는 제발 두 자릿수만 좀 가라. 그러면 지켜보던 사람들이 확실히 밀어줄 거다. 이런 이제 바닥의 어떤 그 이상 기류들, 어떤 거 약간 출렁거리는 이거는 저희가 좀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현재 안철수 후보의 여론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론 지지율까지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이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 영입이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거는 저는 이제 언론에 좀 오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보다. 일단 김민정 교수님께서 거기 가신 것하고 안 오버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 교수님께서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안철수 후보를 이제 지지해 주시고 과거에도 이제 많은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 뭐 안철수 후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거기 가는 거하고 연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김성현 지금 소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단일화를 해서 안 후보께서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윤 후보하고 이제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른다 이런 또 종로 출마선도 거론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단일화 후에 서울시장을 안철수 후보께서 맡는다 뭐 이런 안 등 여러 가지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런 이제 번지수를 저는 한참 잘못 찾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너무 모르는 거 하는 소리다. 어허. 그래서 이게 종로 출마나 뭐 이런 건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안철수의 이름으로 그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요. 노력하다 보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지금은 여론 지표상으로는 변방에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저는 중심으로 이동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엄청난 조정기가 올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저희 캠프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기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안 후보님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렸을 경우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붙는 그림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마 그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로 진입하는 순간에 네. 야권 전체에서 큰 변화, 출렁거림이 저는 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약진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보고 그때 있습니다. 합당 논의도 같이 벌어지게 될까요 혹시?
일단 안철수 후보가 중심이 돼서 야권의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의 최전선에 선봉장으로 적임자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논의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저희 현 단계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두 자릿수 진입을 통해서 지금 양당 후보 구도를 일단 깨는 것이다. 여기에 저희가 단기적인 목표를 조금 갖고 있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상황 속에서 뭐 후보 교체, 제1야당의 후보가 교체된다거나 아니면 제1여당의 후보가 교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시나리오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단일화 얘기가 언젠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단일화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상정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자꾸 단일화한다, 뭐 연대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안철수 후보를 흔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의 확장성을 누르기 위한 저는 이제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굳건하게 안철수 후보는 자기 길을 간다. 그래서 더 좋은 정권 교체는 확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안철수 후보님을 또 직접 모셔서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총괄 선대본부장이시죠.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예, 국민의당 상황도 짚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성희 소장님부터. 예, 젖잘 싸면 생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잘 싸면. 예, 젖잘 싸고 요즘 쓰는 말이죠. 젖지만 잘 싸웠다. 예. 이렇게 돼야 안철수 후보에게 저는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어떤 면에서는 단일화 전문가라는 어떤 비판 어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예. 이번 선거에 전 정말로 단일화를 목표로 두고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권자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서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보이시는 건 되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이제 독자적으로 완주를 할 것인가. 네. 두 번째로는 단일화인데 사실 단일화까지 가려면은 지지율이 엄청 올라야 돼요. 안철수 후보의. 그렇죠. 엄청 올라가지고 진짜 단일화를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됐을 때 그때 그게 가능한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이분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 단일화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페이스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김수인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세요. 이 두 분의 네, 말씀과.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본인의 뭐 속내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 그 지지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잠식되어서 나온 그쪽에 의존을 하게 되면 거꾸로 지지율이 많이 오르더라도 예. 단일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아하. 근데 그쪽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무당층 이쪽에 포함되는 그 비중이 커지면은 독자 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을 돌파해서 3강 구도에 근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은가를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어느 쪽 표를 더 잠식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결국. 추세는 어느 쪽 표를 잠식하고 있어요? 현재 공교롭게도 일단 윤석열 후보 쪽 아하. 이 하락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표가 먼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독자 완주를 하려면은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고 민주당 쪽 표를 어떻게 잠식할 거냐 이것까지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건이. 네. 되게 쉽지는 않죠. 진 작가님? 지금 보면은 그 지지율 추지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그 표가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한테 가거든요. 예. 일종의 그 대안을 찾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표상으로 뭐 굉장히 두 자릿수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수장님.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고 제3지대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호각세를 나타냈으면 이 선거판이 어떻게 흔들렸을까가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이라서요. 김정일 어쨌든- 위원장이 그리던 그림이죠. 예, 그게. 그렇죠. 들어가신 게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합류를 안 했었으면. 네. 예.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